처음 말하는데요. 말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홍예지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미니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미니라고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려도 35개 정도 나와서 우선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피스는 여름에 주로 잘 입는 그런 제 최애 잠옷이고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바로 이불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름맞이로 이불을 바꿔봤는데 이렇게 핑크색 바탕에 실버 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시원하고 적당히 무겁고 1번 피아노를 8년 동안 배우신 게 맞나요? 놀랍게도 네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8년 배웠다고 좀 말하기 부끄러운 게 제가 코드를 안 배우고 그냥 이렇게 또로로롱 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피아노 배웠다고 말하기 조금 부끄럽습니다. 2번 당신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과 성격이 180도 달랐다고 하면 안 믿으시겠죠? 진짜 많이 달랐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단 1년도 빠짐없이 반장, 부반장, 전교회장을 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게 좋았나 봐요. 막 7살 때는 선생님이 저에게 그 졸업식 MC를 맡기셨었거든요. 그걸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연습생 때 이후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연습생 전에 한 15살, 16 초까지는 엄청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공부만 하고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금쪽이었습니다. 엄마가 힘드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3번 홍예지에게 서공예란? 이거는 저희 서공예 선생님이 질문을 주신 건데요. 사실 저는 일반고 가서는 적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물론 서공예에서 힘든 기억도 많고 친구들과의 그 추억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냥 뭔가 끼 있는 친구들을 모아놓은 학교다 보니까 특히나 꿈 얘기를 서로 막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4번 아이돌 연습생을 어떻게 하게 됐나요? 썰 같은 거 풀어주세요. 아이돌 연습생 16살 때 학교에서 캐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캐스팅으로 연습생을 하게 됐습니다. 5번 왜 아이돌이 되는 것을 포기했어? 포기? 그쵸, 어떻게 보면 포기라고 할 수 있겠죠? 19살이라는 나이가 아이돌 쪽에서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또 입시 준비를 무조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와 연기를 선택했고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입학하고 데뷔도 배우로 하게 되었습니다. 6번째 다시 돌아간다면 푸디를 한다 안 한다? 사실 저는 강경 안 한다 파였는데요. 근데 할 것도 같아요. 왜냐면 그 공간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아이돌계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힘든 거구나. 배우도 힘들지만 그런 걸 느꼈고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해준 그리고 또 좀 나이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한다.
한다. 데뷔 못하는 거 알아도 한다. 7번째, 언니 학교에서 가장 즐거웠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리본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제일 즐거웠던 거? 아침 시간에 좀 일찍 등교를 해서 친구랑 맥모닝을 나눠 먹었던 그 교실 앞에 테라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서 친구랑 햄버거 먹었던 기억이랑 쉬는 시간에 친구랑 아이스크림 사서 그 테라스에서 막 얘기하면서 놀면서 먹었던 그 기억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다 그 테라스에서의 추억이네요. 8번. 언제부터 연예계에 관심이 많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연예계에 관심을 가졌어요. 유치원 딱 들어갔을 때 꿈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게 해준 그런 장소잖아요. 저는 연예인을 선택했었어요. 또는 아나운서, 그런 방송 관련된 일들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치원이 조금 특이한 유치원이었거든요. 특이하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기 스포츠단이라고 스포츠 활동이 굉장히 많고 무슨 공연 같은 것도 올리고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춤과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런 공연이 있으면 제가 무조건 센터였어요. 그런 순간들을 엄청 즐겼나 봐요. 어렸을 때도. 9번. 환상연가 세자가 사라졌다 둘 다 사극 드라마인데 사극 드라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저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환상연가를 찍고 세자가 사라졌다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환상연가라는 사극을 한번 찍어봤으니까 세자가 사라졌다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윤이의 첫 등장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 지고지순하지 않고 욕부터 내뱉고 보는 그런 명윤이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번. 제가 많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인데 그렇다 보니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눈치 보게 되고 주눅 들어서 걱정이에요. 저도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괜히 남이 한 말 다시 곱씹어서 생각하고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섬세하고 좋은 의미로 감정적으로 예민하다는 거니까 저는 이거 막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11번. 첫 주연으로서 부담은 없었나요? 너무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영화, 드라마 이런 각자 다른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매개체에서 주연을 맡을 때마다의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사실 영화 2037은 아무것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조금 뭔가 긴장감이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부르르 이렇게 지나간 느낌이 드는데 환상연가는 정말 떨렸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는데 많이 부담이 됐었고 자책도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뭔가 이번 화에 성적이 안 좋다 하면은 내 잘못인 것 같고 제 탓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12번. 연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세자가 사라졌다 할 때 김주원 선배님과 했던 모든 장면이 다 기억에 남아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어느 정도 내가 이 대사를 뱉을 때 이런 감정이 나오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현장에 가는데 김주원 선배님과 할 때는 그 감정 이상의 감정을 느꼈고 제가 처음 느껴보는 극치의 그런 감정들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스태프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연기를 해야 잘 되지만 가끔 의식이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김주원 선배님이랑 할 때 처음으로 그때 시대에 돌아가서 딱 단 둘이 남겨진, 정말 대사를 뱉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13번.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다리에 깁스하신 걸 본 것 같은데 언제 다치신 건가요? 아마 제가 피드에도 살짝 올렸던 것 같은데 그 환상연가 초반에 낙마를 하게 돼가지고 다리 인대가 망가졌었어요. 지금은 꽤 괜찮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때 낙마해서 인대를 다쳐서 깁스를 했었고 한 2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바스트 씬 할 때는 깁스를 하고 있고 풀씬 찍을 때는 깁스를 풀고 찍고 했습니다. 그렇게 깁스를 풀었다가 했다가 할 정도로 엄청 막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14번. 여름과 겨울 사극을 다 겪었는데 대단해요. 붓붓. 두 계절 중 뭐가 더 힘들었어요? 저는 겨울 사극을 할 때는 겨울 사극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나고 보니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니까 여름 사극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겨울 사극은 제가 이제 몸종인 척 하는 역할을 하느라 좀 얇게 입은 탓에 좀 춥다고 느꼈는데 핫팩을 붙일 수 있어요. 한복 안에 이제 내복에다가 핫팩을 붙일 수 있는데 여름은 아무것도 못해서 너무 습하고 너무 덥고 모기와의 사투도 힘들고 그리고 특히나 사극이라는 장르는 산 같은 데를 막 뛰어다니고 무술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 사극이 더 힘든 것 같아요. 15번. 지금까지의 남자 캐릭터 중에 가장 이상형과 가까운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골라보자면 이건도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속마음을 너무 얘기를 안 해요. 이건과 사조연은. 그래서 사조연과 도성이를 합친 사람이 그나마 제 이상형에 가깝지 않을까? 사실 이상형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긴 한데 그 사조연의 똑똑한 미와 약간은 지켜주고 싶은 그런 미와 도성이의 직진이 조금 합쳐지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굳이 뽑자면 그렇게인 것 같습니다. 16번. 당신이 본 모든 드라마 중에서 당신이 연기했으면 좋았을 역할이 있나요? 나의 아저씨의 이지한 역할도 뭔가 2037의 윤영이랑 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25, 21의 고유림 역할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캐릭터는 모두 뭔가 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해서, 그 배우분이 해서 작품이 흥행한 거고 그 배우분이 해서 그 캐릭터가 찰떡인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상은 해봤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7번. 다시 함께 일하고 싶은 배우가 있나요? 저는 사실 홍군이가 그 여름방학이라는 드라마에서도 함께 작품한 언니거든요. 만나는 씬은 많이 없었는데
저는 기환 언니랑 김주현 선배님이랑 명세빈 선배님하고 연기를 또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배우분들이 좋아서 꼽기는 힘든데 굳이 고르자면 세 분입니다. 18번째, 아직 연락하는 같이 작품했던 배우가 있나요? 저는 작품으로 만난 인연들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두루두루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작품 할 때만큼 자주 뭐 맨날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연락 주고받고 하는 편이긴 해요. 19번, 대본 분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하, 대본 분석.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또 있죠. 기다려보세요. 보여드릴 대본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보통은 그냥 책자로 대본을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꼭 필사를 해야 외워지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짠! 필사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심심해서 그냥 꾸민 거고요. 이렇게 합니다. 대충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마 세자가 사라졌다 대본일 거예요. 놀랍게도 딱 끝까지 딱 한 권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대본 분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 다시 옮겨 적으면서 다시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본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부터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마다 걸음걸이는 다 다르니까. 그리고 저는 대사를 외울 때 최대한 감정을 넣어서 대사를 외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그게 맞더라고요. 일단 그냥 지문이랑 대사를 다 외운 다음에 현장에 가서 현장이 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세트장에 내가 놓여지면 정말 거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진짜 그 인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외운 걸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탁 뱉으면 감정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느낌으로 대부분 분석하고 연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만의 방법이에요. 20번, 네가 연기할 때 너는 너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아니면 너도 몰랐던 부분을 찾아? 둘 다예요. 사실 저를 잃어야 그 캐릭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너무 푹 빠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연기할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몰랐던 감정을 찾을 때가 있어요. 연기를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연기를 놓지 못하고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21번, 어떤 장르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액션을 필두로 하는 그런 작품도 좋고 캠퍼스물 해보고 싶어요. 캠퍼스물 아주 풋풋하고 아주 무해한 그런 캠퍼스물을 해보고 싶습니다. 22번, 앞으로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누구와 함께 작업하고 싶나요? 제가 이보영 선배님이 롤모델이기 때문에 이보영 선배님 그리고 김태리 선배님 그리고 홍경무 선배님. 왜냐면 세 분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배울 점이 많아서 가까이서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해야겠죠. 그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려면. 23번, Isn't hard to work under pressure? How do you relax? 압박감 속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긴장을 푸나요? 저는 모든 촬영을 할 때마다 긴장을 하는데요. 일단 캐릭터의 집중이 깨지는 순간 압박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냥 그렇게. 네. 근데 그 압박감이 오히려 저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압박감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압박감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24번. What do you do when you need to clear your head? 너는 머리를 비워야 할 때 어떻게 해? 일단 작품을 할 때는 복잡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요. 일단 작품이 끝나는 시기보다 한 2주 정도 미뤄서 여행을 잡아놔요. 그 여행을 갈 생각으로 버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기를 써요. 근데 섬세하게 써야 돼요, 일기를.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들었고 어떻게 하고 싶어졌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서 풀어내야지 좀 머리가 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이 많아서 복잡하거나 이럴 때 하나하나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고민을 하는 것이 뭔지 딱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누군가한테 말한 것 같은 효과를 얻어서 좀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나요.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네. 25번. How do you cry in your past dramas? You're so talented. Oh my god. 하트 이렇게 해주셨어요. 전에 드라마에서 어떻게 울어? 너 정말 재능 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전사를 생각하고요. 전사를 생각하면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캐릭터가 어떤 사건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사를 생각하고 곱씹어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물론 눈물 연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 저의 방법이에요. 26번. 배우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요. 배우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배우의 장단점? 저는 어쨌든 연예계에 발을 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외로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저는 이제 연습생 생활 때 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단체 활동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막 얘기하고 놀고 내 또래가 있고 이런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배우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외롭다?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장점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감정 또는 그 이상을 경험해 볼 수도 있다. 너무 귀중한 경험이잖아요. 평생 살면서 몰랐을 수도 있는 감정을 발견해내는 거니까 저는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캐릭터로 살아보면서 이 직업도 해보고 저 직업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27번. 캐스팅 받거나 오디션 본 회사가 있나요? 있으면 말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판타지오였는데요. 같은 날에 판타지오랑 큐브의 캐스팅 명함을 받았었어요. 왜 저를 캐스팅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때는 진짜 화장할 줄도 몰라서 머리 하나로 다 묶고 다니고 그랬는데 왜 저를 뽑으셨을까요? 회사 판타지오 큐브부터 시작해서 소스뮤직, 질리피쉬, 플레디스, 하이업, JYP, 어도어, 매니지먼트 9, 그리고 비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제가 판타지오 오디션을 볼 때 태연 선배님의 1111을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2NE1 선배님의 어글리. 근데 그거 다 됐고 애국가를 불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애국가를 부르고 연습생이 됐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왜 애국가를 부르고 통과가 된 건지. 그래서 원래 부모님께서 아이돌 쪽은 반대를 하셨고 엄마가 오히려 연기 쪽을 푸시해 주셨는데 판타지오에 합격을 한 다음에 어머니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춤, 노래, 연기 다 트레이닝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었죠. 28번. 고민이나 걱정 있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감정에 솔직해지려고 하는 편입니다. 눈물이 나면 울고, 트와이스 나연님이 얘기하신 건데 재밌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 이거 재밌게 흘러가네? 아 이거 좀 재밌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해버리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무너질 때도 많지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기도 자주 쓰고 뭔가 적당한 고민일 때는 책을 읽는 것, 뭔가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심각한 고민이거나 머리가 너무 아픈 정도의 수준이면 책도 소용이 없어서 최대한 무기력하면 무기력한 대로 두려고 해요. 29번. 예체능 진로를 꿈꾸고 있는데 이게 수치화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지 배우님은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하셨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님의 작품 활동 항상 너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연습생 할 때는 중간중간 포기할까?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치화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예체능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다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아까 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는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포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예체능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연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이 추상적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취향 차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만의 방법으로 계속 쭉 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죠. 너무너무 압니다. 그래도 포기할까 할 때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야 후회가 안 남아요. 저도 연습생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다 해보고 그때 이제 결정을 한 거라서 끝까지 힘이 닿는 대로 해보시길 응원합니다. 30번. 언니, 다음 작품은 언제 나와요? 조만간요. 31번. 언니,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너무 많아요. 블랙핑크 분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거의 오랜 정으로 계속 응원하고 있는 좋아하는 아이돌은 처음 말하는데요. 말해도 되나? 인피니트 분들을 엄청 오랜 시간 응원하고 노래도 자주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연 선배님 너무 좋아하고요. 해외 팝 가수는 아리아나 그란데 정말 좋아합니다. 32번. 언니, 좌우명 있어요? 제 좌우명이 조금 긴데요. 내가 방금 뱉은 말은 침묵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 라는 말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새기고 살았어요. 정말 말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고 그럼에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한 번 더 생각할 것. 네, 그렇습니다.
33번. What is your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저는 샐러드 빼고 다요. 샐러드 빼고 다 좋아해요. 건강에 나쁜 것들이요. 근데 저는 치킨 먹을 때 닭다리보다는 닭가슴살 좋아해요. 그 퍽퍽살이라서 좋아하기보다는 먹기 편해서 좋아합니다. 그냥 야채, 채소, 토마토, 올리브, 피망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콩도 포함이에요. 콩도 싫어요. 네. 저 진짜 안 먹는 거 많죠. 어떡해요. 아직도 금쪽이에요. 34번. 가수 능력을 썩히기 아까운데 배우 일과 병행해서 솔로 가수로 정식 데뷔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정도의 끼나 노래 춤이 안 돼요. 일반인보다 트레이닝 받은 정도? 네. 죄송해요. 사실 세자가 사라졌다 할 때 OST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바쁘게 찍을 때고 정말 이 캐릭터 하나에 집중하기에도 벅차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 노래는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수오빠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노래도 연기도 그렇게 하지? 체력도 그렇고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35번. What's your MBTI? MBTI가 뭐야? 저는 ISFP입니다. 원래 INFP였는데요. ISFP로 바뀌고 나서는 쭉 ISFP가 나왔어요. 근데 막 비율이 엄청 크지는 않는데 I는 92%가 나왔습니다. 극 I예요. 대문자 I. N과 S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36번. 대세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팬미팅 계획 없나요? 꼭 가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없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할 수 있게 만들게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 끝났나봐요. 생각보다 적은 느낌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맞다! 그 향수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향수를 공개해드릴게요. 제 최애 향수는 이겁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엔젤 디 피렌체라는 향인데요. 사실 이거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비누향도 나고 꽃향도 나고 해서 한 4통 정도 쓴 것 같은데 촬영할 때 저는 꼭 익숙한 냄새가 나야 좀 긴장이 풀리는 편이어서 이 향수를 꼭 챙겨서 뿌리고 다닙니다. 지금 거실에 있는 디퓨저도 이 향수 냄새고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사실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프리지아나 로사가든 이런 것만 유명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혹시 시향을 해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 번만 해봐주세요. 진짜 이거 진짜 최고예요. 바디로션도 이거 써요. 저 온통 다 얘예요. 타블렛 왁스도 이거 쓰고 그냥 온통 엔젤 디 피렌체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게 엔젤 디 피렌체가 물 냄새가 많이 나는, 엔젤 디 피렌체의 뜻도 굉장히 깊었는데 뭔지는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물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물 냄새도 많이 나고 비누향, 꽃향 이렇게 나는 향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는 믹스해서 쓰는 향수가 있는데요. 짜잔! 메종 프란시스커정 향수예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거는 의외로 뿌리고 다녔을 때 물어본 사람이 꽤 있었는데 저는 724
이거 진짜 그냥 비누향이거든요. 코튼향. 이거를 베이스로 뿌리고 젠틀 프루이디티라는 향수를 뿌립니다. 근데 얘는 진짜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 한 3번, 4번 뿌리고 얘는 3번 정도만 뿌리면 이렇게 믹스가 잘 조화롭게 돼서 이렇게 뿌립니다. 둘 다 중성적인 향이어서 남녀 다 쓸 수 있어요. 요즘 잘 뿌리고 다니는 템이고, 근데 이 엔젤 디 피렌체 이거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약간 현관문템이라고 하나요? 정말 현관문 나가면 냄새가 없어져요. 그래서 수시로 뿌려야 돼요. 이렇게 뿌리고 문질러야 좀 향이 잘 나는 아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속력이 너무 약하고 향도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야 돼요. 그 다음은 SW19의 미드나잇입니다. 약간 새벽 냄새가 나는 향수인데요. 얘랑 젠틀 프루이디티랑 냄새가 조금 비슷해요. 근데 얘가 조금 더 과일향이 살짝 가미되어 있고, 얘는 정말 남자분들이 그냥 쓰셔도 괜찮을 향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향수를 뿌려요. 정말 좋아해요. 안 질려요. 결국 다시 돌고 돌아 산타마리아. 설명이 참 길었네요. 신나서 설명을 했네요 또. 이 친구는 얼굴을 보여드리기가 너무 꼬질꼬질한데 제 애착 인형이거든요. 콩순이에요. 이름은 왜 콩순이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쓰다듬으면 잠이 잘 와가지고 얘 무조건 안고 잡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은 찾을 때까지 잠을 안 잘 정도로. 여튼 이렇게 저의 미니 Q&A가 끝이 났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이걸 미니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못 올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채널 개설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하지만 바빠지면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영상을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제작해 오겠습니다. 참, 그리고 DM 중에 요 DM이 있었는데요. 10년생 8살 차이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인 돼도 좋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얼레벌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